안녕하세요. 돈 벌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주식 투자자들과 함께 기업 공시를 한 걸음 더 들여다보는 공시집주 박수익 기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교환사채입니다. 영어로는 Exchangeable Bond라고 하고요. 줄여서 EB라고 하는 교환사채 공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EB 또는 교환사채를 검색해 보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사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주식 등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 이렇게 나오죠. 참고로 사채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금융 채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이라는 뜻의 한자어입니다. 아무튼 주식으로 교환할 권리가 붙어 있는 채권이 교환사채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문제는 실제 여러분들이 투자한 종목에서 교환사채 발행 공시가 나왔을 때 어떤 점에 주의해서 봐야 할지, 그래서 나에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혹은 호재인지 악재인지 판단할 근거를 찾는 것이겠죠. 그래서 먼저 최근 나온 교환사채 공시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예, 종목 이름이 위닉스인데요. 이 위닉스는 잘 아시다시피 공기청정기를 만드는 이른바 미세먼지 테마주로 불리는 곳입니다. 이 회사가 지난 3월 12일 이사회를 열어서 교환사채 발행 공시를 발표했는데요. 우선 공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채의 종류는 무기명이란 뜻은 이름이 없는 채권자를 특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무보증, 즉 회사가 어떤 보증이나 담보 없이 발행하는 채권이고요. 사모라는 것은 공모의 반대말이죠. 50명 미만, 즉 49명 이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것. 다시 말해서 투자자 누구나 돈만 있으면 채권을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미리 사고 팔기로 약속한 사람들에게 발행하는 방식이 바로 사모 발행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무기명, 무보증, 사모 방식의 교환사채를 위닉스가 발표했는데요. 권면 총액을 보면 270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교환사채의 발행 규모가 270억 원이고, 그래서 회사가 채권을 다 팔면 270억 원을 조달하는 것이죠. 자금 조달 목적을 보면 운영자금 항목에 270억 원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 운영자금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회사가 돈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회사가 운영에 쓸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투자라든지 M&A 뭐 이런 목적이 아니라 운영자금으로 빌린 돈이고요. 사채의 이율은 0%입니다. 채권은 기본적인 속성이 이자를 받고 만기에 원금을 받는 것인데요. 이 채권은 이자를 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럼 다른 무언가를 줘야 되는데 그것은 뒤에 나옵니다. 사채 만기일은 2027년 3월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채권의 납입일이 올해 3월 14일이어서 납입일로부터 5년간 존재하는 그런 만기 5년짜리 상품이고요. 이자 지급 방법은 이자율이 아까 없다고 했으니까 0% 별도 이자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원금을 상환하는 원금 만기일에도 원금의 100%를 일시 상환하되 이 얘기는 이자는 주지 않고 원금만 준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교환사채를 공시를 볼 때는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교환 가격입니다. 한 주당 얼마의 이 채권 투자자들이 주식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그 금액을 설명하는 것인데 위닉스의 주가가 얼마이든 주당 2만 174원의 주식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담겨 있는 채권입니다. 참고로 교환사채 발행 전날 위닉스의 종가는 18,000원 수준이었으니까 최소 당시 주가보다 12% 이상 올라가야 교환 가치가 있는 그런 채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 채권자가 100만 원어치의 이 위닉스 교환사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100만 원 나누기 2만 174원 하면은 49.5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채권자는 100만 원어치 채권을 49주에 위닉스 주식으로 바꾸고 0.5주는 단수주여서 현금으로 받는 그런 구조가 되고요. 대신 이렇게 하면 100만 원어치 채권은 회사로 넘어가서 회사 입장에서는 빚을 갚은 게 되고 그래서 부채가 줄어들고요. 반면 채권자는 채권을 넘기고 대신 주식을 회사로부터 받아서 나중에 시장에서 팔아서 차익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환사채 채권자가 어떤 주식을 받느냐? 바로 주식회사 위닉스 김영식 보통주. 말이 조금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위닉스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자사주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환 대상이 되는 주식은 총 133만 8,356주가 되는데요. 이 숫자는 앞서 살펴봤던 교환사채의 총 발행 금액 270억 원에서 교환 가격 2만 174원을 나누면 나타나는 숫자가 바로 133만 8,356주입니다. 이 금액이 위닉스의 총 발행 주식의 7.49%를 차지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교환사채와 관련한 부대 조건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위닉스의 교환사채 공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이 여기에 담겨 있는 어떤 숫자나 단어들을 읽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문제는 이 공시를 보고 어떤 투자 판단을 내리느냐,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어디에서 찾느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떤 근거를 봐야지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읽어본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다시 한번 이 위닉스의 교환사채의 발행 결정 공시를 읽어볼 텐데요. 그 전에 이 교환사채라는 것에 대한 간단한 개념을 먼저 살펴보고 읽어보겠습니다. 교환사채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은행에서 빌리는 방법, 자산을 매각하는 방법, 그리고 주식을 매각하는 방법, 또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방법, 우리가 유상증자라고 하는 것이죠. 또는 채권을 새로 발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교환사채 역시도 채권의 종류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채권은 교환사채가 아니라 우리가 스트레이트 본드라고 하는 SB라고 하는 그런 사채입니다. 스트레이트 본드는 어떤 부대 조건이 달려있지 않고 이자를 받고 만기에 원리금과 원금과 이자를 받는 그런 방식의 채권이고요. 스트레이트 본드와는 좀 다른 형태로 여러 가지 조건이 붙는 즉 주식을 발행하자는 조건이 붙는 채권을 우리가 CB나 BW 즉 전환사채와 신주 인수권 부사채라고 읽고요. 오늘 살펴보는 것은 보유한 주식,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당장 매각하지 않고 그 주식을 활용해서 채권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바로 EB라고 합니다. 자, 이제 주식 연계 채권이라는 용어가 또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CB 전환사채, BW 신주 인수권부사채, 그리고 EB 교환사채는 모두 통칭해서 주식 연계 채권이다라고 부릅니다. 주식 연계 채권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채권은 다른 조건 없이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방식이지만 주식 연계 채권에는 다른 조건, 즉 주식을 바꾸거나 주식을 살 권리가 붙어 있는 채권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주식 연계 채권이라고 부르고요. 주식 연계 채권은 흔히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공통점은 모두 어떤 옵션이 붙어 있습니다. 주식으로 전환 가능하거나 신주를 인수할 권리가 있거나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 등등이 붙어 있는 옵션이 붙어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고요. 다만 이때 투자자들이 요구했을 때 주식을 전환해 주거나 신주를 발행해 주거나 교환해 주는 것에 있어서 어떤 주식을 주느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전환사채와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발행 주식을 회사가 신주 즉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지급을 하고요. 교환사채는 새로운 주식이 아니라 이미 있는 주식이라고 해서 구주를 발행해 줍니다. 이 구주에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 즉 자사주가 될 수도 있고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 주식 즉 타사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EB와 BW 그리고 CB의 또 다른 차이점은 주식을 발행했을 당시에는 어쨌든 주식
이라는 옵션을 붙여서 돈을 빌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발행 시에는 모두 부채가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가 증가합니다. 다만 투자자들이 요구에 의해서 주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부사채는 모두 신주가 발행되기 때문에 주식 전환 시에는 부채는 줄어들고 신주가 발행됨으로 해서 유상증자 효과와 똑같이 자본이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교환사채는 신주가 아닌 구주의 방식이기 때문에 주식 전환 시 회사의 부채는 줄어들지만 따로 자본이 증가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EB는 신주 발행이 아니라 기존 주식을 활용해서 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을 주로 발행을 하는데요. 이 자기 주식을 그냥 시장에 우리가 흔히 아는 자사주 매각이라고 해서 팔면 될 텐데 왜 교환사채로 발행할까요? 그래서 자사주 매각과 교환사채 발행의 차이점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본질적으로 자사주 매각이나 교환사채 발행이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선 상당히 다른 점이 있는 것이요. 자사주 매각은 회사가 자사주를 매각하는 즉시 시장에 바로 매물로 나옵니다. 별도의 어떤 보호 예수 락업 기간이 없이 바로 매물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자사주를 교환사채를 발행을 하면 교환 시점이나 교환 가격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주가가 올라서 현재 주가가 교환 가격 이상이 될 때 매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사주를 직접 매각했을 때의 방법과 달리 교환사채를 활용해서 교환사채라는 방식으로 자사주를 간접적으로 매각하다 보면 좀 더 매물이 서서히 천천히 나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 입장에서도 실제 자사주 매각과 교환사채는 여러 가지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대체로 회사는 자사주를 매각하게 되면 시세 또는 시세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시간의 대량 매매라고 해서 블록딜로 판매를 하는데 이때는 할인 즉 디스카운트된 가격으로 판매를 한다. 반면 교환사채로 발행하다 보면은 채권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시세보다 할증 즉 회사가 오히려 비싼 가격에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회사나 투자자 입장 모두 자사주 매각보다는 교환사채로 발행하는 것이 좀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교환사채 발행은 하나의 공시로 나오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자사주 처분 공시와 같이 나옵니다. 이유는 교환사채는 직접적인 자사주 매각과 달리 자사주를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일단 해당 자사주는 회사의 손을 떠난 주식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자가 채권자가 교환해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교환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해당 자사주는 회사가 마음대로 꺼내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사주를 활용해서 교환사채를 발행하면 해당 자사주는 예탁결제원에 맡기게 됩니다. 회사의 손을 떠난 주식이다 보니 자사주 처분으로 보고 처분 공시를 같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살펴본 위닉스가 최근 발행한 공시의 목록을 보면 3월 10일 날 교환사채 발행 결정 공시를 했고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자기 주식 처분 결정이라는 공시를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그 뒤에도 또 다른 공시가 나오는데요. 이번 위닉스의 교환사채 발행은 발행일이 정확하게 3월 14일입니다. 3월 10일 날 발표를 했다는 것은 이사회 결의 날짜이고요. 발행일이라는 것은 실제 교환사채를 사가는 채권자가 회사에 채권의 금액을 납입하는 날짜를 뜻합니다. 그 날짜가 3월 14일입니다. 그래서 발행일, 즉 납입일에 또 한 번 발행이 완료됐다는 발행 결과 공시가 나오고요. 동시에 세트로 자기 주식 처분 결과 보고서도 함께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3월 7일 날 교환사채라는 이름이 들어간 또 다른 공시가 나온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시는 이번에 발행했던 교환사채 발행 결정 공시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굉장히 한편으로는 연관이 있는 그런 공시입니다. 공시 제목을 보면 교환사채 발행 후에 만기 전에 사채를 취득했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회사가 사채 채권을 취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공시에 의해서 이런 내용에 의해서 회사가
바로 4월 뒤에 교환사채 발행 결정을 공시하게 된 것인데요. 이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환사채의 발행 공시를 볼 때 여러 가지 공시의 내용이 있는데 발행 조건 부분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행 조건에는 크게 이자율 또는 발행 가격, 교환 가격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리픽싱, 교환 가격을 조정하는 기능,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 조건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발행회사 또는 채권 투자자 간에 서로 유리하고 불리한 점이 엇갈리는데요. 이 가운데 우리 주식 투자자들은 그러면 어떠한 측면에서 봐야 할 것인지,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자는 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발행회사의 어떤 기업 가치와 주식 가치를 믿고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발행회사에 유리한 점이 곧 주식 투자자에게도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이자율, 채권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율이 낮을수록 발행회사가 유리합니다. 그만큼 이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반대로 채권 투자자는 이자율을 높게 받을수록 유리합니다. 동시에 발행 가격, 즉 교환 가격, 한 주당 얼마의 채권 투자자가 주식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그 가격의 수준이 높을수록 발행회사가 유리합니다. 반면 채권 투자자는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만큼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 큰 것이고 발행 가격이 높다면 당장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발행회사나 특히 주식 투자자에게는 둘 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픽싱 즉 교환 가격을 조정하는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유불리가 갈리는데 리픽싱 조건이 있다면 당연히 채권 투자자에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떨어진 만큼 교환 가격도 같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다시 주가가 올랐을 때 그 차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권 투자자에게 유리하고요. 반면 이런 리픽싱 조건이 없다면 회사에게 좀 더 유리한 조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환사채 발행에서 봐야 될 중요한 점은 자금 조달 목적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회사가 어디에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환사채를 발행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 발행 대상이 누구인지 즉 교환사채를 사가는 투자자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그럼 교환사채의 이론을 살펴봤으니까 다시 한번 맨 처음 봤던 위닉스의 교환사채의 발행 공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닉스가 3월 10일 날 발표했던 공시입니다. 교환사채 발행 결정 공시이고요. 아까 살펴봤던 내용들은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무기명,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이고 사채의 건면 총액이 270억 원, 이자율 없고 교환 가격이 2만 174원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던 대목이 하나 발견되는데요. 이 교환 가격 2만 174원이 어떻게 발행 결정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어, 교환 대상 주식, 즉 회사의 자사주 또는 위닉스의 주가, 최근 주가 흐름이 1개월, 일주일 등을 기준으로 해서 가중산술 평균, 가중산술 평균이라는 것은 단순히 주가, 종가만 감안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량을 같이 감안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거래량까지 감안한 주가에서 이 중에서 특히 가장 높은 가격을 하나 정하고 그 높은 가격에서 다시 10%를 할증한 금액으로 한다. 이 얘기는 아까도 살펴봤지만 교환 가격이 디스카운트 된 것이 아니라 프리미엄을 받기 때문에 즉 교환 가격이 높기 때문에 회사에게 좀 더 유리한 조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환 대상이 133만 8,356조의 자사주이고요. 맨 처음 살펴봤을 때는 교환 가격 조정이라는 사항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기는데요. 교환 가격의 리픽싱 조건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교환 가격에서 리픽싱 조건이 있으면 투자자, 채권자에게 유리하고 없으면 발행 회사에게 유리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리픽싱 조건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 내용들은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유상증자라든지 주식 배당 무상증자의 경우는 주식 가치 변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채권이라도
교환 가격 또는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 가격, 신주 인수권부 사채의 경우 신주 인수 가격들을 조정을 해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관건은 시가 하락 또는 시세 하락에 따른 조정인데요. 문구를 보면 시가 하락에 따른 조정이 없다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시가 하락에 따른 리픽싱 조건이 없기 때문에 채권 투자자에게 불리하고 발행회사 또는 주식 투자자에게 유리한 항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상을 종합해 보면 다시 한번 교환사채 발행 공시에서 봐야 될 점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이자율이 0%인 채권이기 때문에 발행회사 또는 주식 투자자에게 유리하고요. 발행 가격이 시세보다 10% 할증이 되었기 때문에 역시 투자자, 발행회사에 유리하고요. 리픽싱 조건을 보면 시가 하락 조건이 없기 때문에 역시 투자자에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발행 조건 측면에서는 모두 발행회사 또는 주식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주식 투자자들이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데요.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부대 조건, 자금 조달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공시를 보면요. 이 회사는 자금 조달 목적을 운영 자금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어떤 시설 투자에 필요한 또는 M&A에 필요한 자금이 아니라 운영 자금 목적이라는 것은 회사에 돈이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위닉스가 왜 돈이 없을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또 다른 공시를 하나 보겠습니다. 위릭스가 교환사채 발행을 공시한 3월 10일에 같은 날 발표한 자기 주식 처분 결정 공시입니다. 자사주를 활용해서 교환사채를 발행하면 자기 주식 처분 결정 공시가 함께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교환사채의 조건과 동일합니다. 처분 예정 주식은 교환사채로 발행하는 그 자기 주식을 의미하고요. 교환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눈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새로운 내용 하나가 나옵니다. 현물로 보유 물량, 이 얘기는 자사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현물로 보유하고 있는 150만 주의 주식이 있는데 2020년, 그러니까 2년 전에 발행한 교환사채 발행 결정에 따라서 이 주식이 한국 예탁 결제원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3월 최근에 조기 상환권이 실행이 되면서 자사주 135만 4,233주가 당사, 즉 위닉스의 증권 계좌로 입고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조금 다소 어려운데요. 좀 더 풀어서 설명해 보면 위닉스는 2년 전인 2020년에도 교환사채를 한번 발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까 살펴봤듯이 자사주를 활용해서 교환사채를 발행하면 해당 자사주는 회사가 꺼내 쓸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탁결제원에 맡겨놓죠. 그렇게 맡겨놓았는데 교환사채를 사간 채권자들이 더 이상 투자 가치가 없다고 보고, 즉 주가가 예상보다 오르지 않아서 주식으로 교환해봤자 이득이 없다고 판단하고 원금이나 돌려받자 해서 조기 상환권이라는 것을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채권자들이 조기 상환 요구, 즉 만기가 다가오지 않았지만 우리 원금 돌려달라라고 요구를 하면 회사는 즉시 돈을 물어줘야 합니다. 원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회사가 돈이 많이 있으면 회사 돈으로 주고, 없으면 은행에서 빌려서라도 아무튼 돈을 마련해서 갚아야 합니다. 그렇게 돈을 갖고 나면 예탁은에 맡겨둔 담보 잡혀 있던 자사주는 다시 회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오는 표현이 자사주 135만 주가 당사의 증권 계좌로 입고되었다라는 문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공시 내용이 이번 교환사채 발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즉 2년 전에 자사주를 활용해서 교환사채를 발행했었는데 생각보다 주가가 오르지 않자 채권자들이 원금을 돌려달라고 했고, 그래서 회사 돈이 상당수가 나갔습니다. 정확하게 370억 원 정도가 나갔는데요. 그리고 예탁원에 다시 담보로 잡혀있던 자사주는 회사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그럼 회사는 이미 돈을 지출했고 주식은 들어왔죠. 그래서 이 주식을 대상으로 이 주식을 매개로 다시 한번 교환사채를 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닉스가 2년 전에 발행한 교환사채와 최근 발행한 교환사채의 조건을 비교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발행 규모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자율은 전부 다 없죠.
그래서 교환 가격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었고요. 교환 대상은 다 자사주입니다. 시가락 리픽싱도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회사가 크게 불리하지 않는 투자자보다는 채권자보다는 회사에게 다소 유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 발행 목적입니다. 2년 전에 교환 사채를 발행했을 때는 회사는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행하는 교환 사채는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서 발행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신제품 개발을 위한 투자 자금 마련을 위해서 2년 전에 발행했던 이 사채 교환 사채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이게 주식으로 교환되고 했으면 회사가 이 돈을 그대로 계속 가지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주가가 오르지 않자 교환사채 채권자들이 다시 원금을 돌려달라고 했고 그래서 이 원금 대부분이 다시 회사가 채권자들에게 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돈이 없게 됐죠. 그 사이에 신제품 개발을 위한 투자 자금 마련에 쓴다고 했으니 일부는 돈을 썼겠죠. 그래서 회사가 돈이 많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서 다시 한번 교환 사채를 발행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주식 투자자들은 어떤 판단이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 이번 위닉스의 교환 사채는 회사가 크게 불리한 조건으로 발행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회사가 어떤 신기술 투자처럼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발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위닉스가 이번 교환 사채로 확보한 자금 270억 원조차도 생각보다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면 교환사채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조기 상환 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이때 그러면 회사는 다시 한번 이미 확보했던 원금을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지 않기 위해서는 위닉스의 주가가 최소한 교환 가격은 2174원보다는 훨씬 높은 최소 2만원대 중반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교환사채 투자자들도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투자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오르면 교환사채 투자자들은 회사에 굳이 원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자사주를 교환해서 시장에 팔아서 차익을 실현하면 됩니다. 이때 채권자가 아닌 일반 주주나 주식 투자자들은 이렇게 차익 실현을 하는 매물들이 나오면 일시적으로 매물 부담이 있긴 하겠으나 한 번에 부담이 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어느 정도 현재 수준보다는 주가가 오른 상황에서 천천히 순차적으로 여러 교환사채 투자자들이 매물을 내놓기 때문에 일시적인 어떤 물량 부담은 크게 없고 이미 주가가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 상황에 맞게 판단하면 되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크게 나쁠 것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환사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시 정리하면 교환사채는 자사주 매각과 성격이 비슷하지만 자사주 매각은 보통 회사가 싸게 팔아야 하는 할인해서 팔아야 하는 데 비해서 교환사채는 교환사채로 발행을 하면 회사가 좀 더 프리미엄을 받고 비싼 값에 팔 수가 있고 즉 회사로 자금을 좀 더 많이 들여오게 할 수가 있고요. 자사주 매각에 비해서 물량 부담도 서서히 천천히 온다는 점에서 채권자가 아닌 일반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도 좋은 상황입니다. 자사주 매각에 비해서 좋다는 얘기이고요. 다만 위닉스 사례처럼 교환사채 발행 목적이 어떤 시설 투자라든지 M&A라든지 이렇게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어떤 자금 조달용이 아니라 이전에 발행했던 교환사채를 막기 위한 일종의 돌려막기, 리볼빙 성격일 경우에는 향후 주가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시줍줍, 공시요정 박수익 기자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